안녕하세요. 3월 24일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강과 7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유를 했고 보이시죠? 그래서 6강, 7강은 그 뭐죠? 리미트 디어럼을 증명하는 위주라서 7강은 뭐 외우고 자시고보다는 그냥 할 줄 아니까 일단 7강은 쓰는 거는 스킵할 거고요. 그래서 6강에서 먼저 이제 데피니션이 시퀀스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시퀀스. 그래서 시퀀스를 정의하는데 이제 AN 요렇게 표시를 하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시퀀스를 정의하는데 이거를 리세이 그거는 안 쓰겠습니다. 그거는 안 쓰고 시퀀스를 정의하는데 얘를 이제 n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정의가 그 convergence of sequence죠.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수열의 수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all 이렇게 합시다. 이제 an이 얘가 is convergence if 라고 하고요. for all epsilon 0 양수인 epsilon 모든 epsilon에 대해서 이제 n epsilon이 이제 자연수에 존재해서 such that 모든 n epsilon보다 크거나 같은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n이 이제 자연수죠. n에 대해서 절대값 an에서 알파를 뺀 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을 수렴한다고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에 정의를 했으니까 발산 요게 이제 아니면 발산이라고 하는데요. divergence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걸 부정을 하면 되는데 어, 잠시만요. There exists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을 잡아도 there exists 아니죠. for all n에 대해서 얘도 이제 자연수죠. an에서 알파를 뺀 것이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어떤 엡실론을 잡아도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스몰 n을 잡아도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는 그 어떤 n이라는 얘는 엡실론이라는 항이 있어서 그 항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그, 그 범주를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n 엡실론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뭐였지?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나온 바운디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운디드 오브 시퀀스. 수열의 유기인 거죠. 수열의 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수열의 유기. 이제 AN이 is bounded. 만약에, 어, there exists M이 존재해서, M이 존재해서 모든 N에 대해서 such that, such that, such that 모든 N에 대해서 절대값 AN이 이제
m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an을 바운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가 나오는데요. 프로퍼, 프로포지션이죠. 프로포지션. 그 뭐가 나오냐면 A if an is 수렴하면 바운디드다 라는 것을 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니까 모든 엡실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n 엡실론이 이제 자연수에서 존재해서 an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 모든 n에 대해서 뭐죠? n이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얘는 자연수고요. 절대값 an에서 알파를 뺀 것이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엡실론을 뭐 아무거나 1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엡실론을 얘가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엡실론 1에 대해서도 성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엡실론이 딱 엡실론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대로 있고 절대값 an 빼기 알파가 1보다 작다가 되니까 그러면 뭐죠? 알파 빼기 1부터 an 알파 더하기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m을 max of 절대값 a1, 절대값 a2, 띵띵띵 가서 절대값 a 뭐 n 엡실론까지 하고 그리고 절대값 알파 더하기 1, 1 이렇게 주면 그러면 an의 절대값은 m보다 작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그 각자 이제 해오신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공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전 여기서 조금 이제 의문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 어, 그 순서에 관한 건데요. 순서. 뭐였냐면 이게 조금 약간 뭐 딴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쓸데없는 그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 컨버전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죠? 바운디드. 요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바틀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틀책에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바운디드라는 것이 조금 더 큰 범주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컨버전스가 조금 더 작은 범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운디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가 나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로 수열이 이런 식으로 뭐 유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그 수렴하는 애들도 있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바운디드를 우리가 두 개를 배웠는데, 집합의 바운디드. 요거를 배웠고, 이제 방금 한 것이 이제 수열의 바운디드. 요거를 이제 방금 했잖아요. 집합의 바운디드는, 어, 그 스테이트먼트를 써보면, there exists m,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실수에 있는 잠시만요. 이렇게가 아니고 파이 바운디드 이제 어보브랑 빌로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there exist 알파 베타 얘가 such that 어
오럴, 오럴 집합이니까 x에 대해서 이게 e라는 이제 집합을 상정을 하고요. x에 대해서 음, x가 이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바운디드 빌로우, 얘가 바운디드 어버브 해가지고 얘가 로어 바운드, 얘가 어퍼 바운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집합을 할 때는 바운디드 빌로우와 어버브를 따로 정의를 해주는데 수열에서는 아까처럼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such that for n에 대해서 절대값 an이 n보다 작다. 그냥 이걸로 하나로 이렇게 퉁 치는데 물론 이제 뒤쪽에 그 기대수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봤지만 뒤쪽에서도 봤지만 바운디드 뭐 수열에서도 바운디드 어버브, 바운디드 빌로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 안 하고 이렇게 하나로 퉁쳐버리는지 그게 조금 저는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한 주 동안 이제 두 강, 6강하고 7강을 공부를 해보시면서 뭐 의문점이 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 생겼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고 하나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 저는 뭐 디스코드 올린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한번, 왜냐면 그 디스코드에 올린 거는 디스코드 사용자들은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걸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저는 그냥 그동안은 영상을 보면은 이제 증명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된다까지는 약간 증명 한 줄 한 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뭐 그건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다시 좀 6강, 7강 좀 보면서 특히 6강을 좀 보면서 왜 약간 약간 여기서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좀 증명을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 목이 좀 안 좋으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완비성 공리에서 이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하고 실수에서 이제 수열의 수렴까지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증명이 된다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퍼티들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지 공감이 잘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이태우 선생님은 어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근데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씩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각자가 이야기한 걸 이렇게 발물을 짓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일단은 처음에 수요를 정의할 때 굳이 R에서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 수열의 각각의 그 값이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나 아니면 실수의 원소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수열의 틀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한번 확장하는 게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게 좀 없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게 있고요.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바운디드니스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수렴이라는 거, 수열이라는 거를 매트릭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까지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수열의 수렴이라던가 뭐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알고 싶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그 채널 지기님 노트에는 바운디드니스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다. 즉 토폴로지컬하게 같더라도 바운디드니스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한쪽은 되더라도 한쪽은 안 될 수도 있고 둘 다 토폴로지컬하게 같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그 바운디드니스를 어떻게 정의하지? 그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지식의 확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라기보다는 그러면 그 이상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더 궁금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어, 제 나름대로 스토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아직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시퀀스를 다뤄야 되느냐 이거든요. 그 실수를 유리수열의 수렴, 저기 저거 극한 뭐 모든 극한들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실수를 이렇게 해놨는데 왜 하필 수렴이냐라는 게 저는 조금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렴 예를 들면 자연수나 정수 생각할 때 자연수나 정수 집합 같은 거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거의 수렴값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은 자연수를 바라볼 때 정수를 바라볼 때 얘네들이 하나의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수도 있지만 조금 그 유저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그 맥락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수열이 실수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리미트, 극한 정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교수님이 언급하시지 않았나 생각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두 극한이 존재할 때 두 개 더한 건 어떻게 되고 곱한 건 어떻게 되고 이거 상수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떠한 실수 알파가 있으면 걔는 어떠한 실 AN의 리미트거든요. 그리고 베타가 있으면 걔도 어떠한 실 BN의 리미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개의 리미트의 합이니까 이제 실수해서 연산을 하려면 리미트 연산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게 되니까 이제 극한 정리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수 연산할 때 그렇게 극한으로 보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일부 실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공리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만 그렇게 갖춰놓은 극한이라고 정의를 해놓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수를 대할 때 이제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왜 하필 수열이냐 이거는 어 조금 의문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는 자연수, 정수 그리고 유리수까지 유리수만 있으면 이제 어느 추상적인 수라도 다 표현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은 뭐냐라고 해서 그걸 수로 표현해봐라 하면 그건 이분이다라는 유리수로 이제 표현을 다 뭘 갖다 줘도 다 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루트 2라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라는 빗변의 길이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내냐고 했을 때 이제 근사값을 재보니까 소수점으로 다 쭉 이어서 가더라. 그러니까 얘를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수들도 무리수를 다룰 수 있게 됐다. 그러려면 수열이 좀 필요했다. 수열이란 관점으로 봐야 됐었다. 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스토리는 그렇게 있긴 한데, 어, 그냥 그 정도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수열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요. 그런 게 이제 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김수민 선생님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도, 저도 사실
막 뒤에 영상들 보면서 수열 실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도 그렇고 수열의 수렴성도 그렇고 뭔가 실수 전체보단 자연 속에 있는 게 낫다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 두 개가 사실 거의 또이또이한 얘기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뭔가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수열을 다루는 게 실수 다루는 것보다 훨씬 편함. 그래서 수열로 다루는 게 더 좋음 같은 걸 이제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언급한 순서대로 한번 순서대로. 아, 네네.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네. 그러면 일단 저의 질문이 제일 먼저였는데요. 요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버전스, 이건 그냥 단순히 내용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서 저는 바운디드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미군 진짜 취향 차이 아니에요? 취향 차인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가가 이제 바꿔서 써놨다고 하면 그것도 끄덕끄덕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잘 클릭되진 않네요. 컨버전스면 바운디드라라는 이제 명제도 있기도 해서 어쨌든 둘 다 이제 나온 다음에 이런 그 명제가 나와야 되긴 할 텐데 어, 제 취향은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는 게 취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공감은 돼요. 공감 확실히.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괜히 딴지 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조금 뭐랄까 바운디드를 정의를 할 때 집합은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이게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따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수열은 그러면 정의할 때 왜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퉁치느냐 얘도 다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얘가 왜 갑자기 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그 집합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그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정의할 때 귀찮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제 생각엔 집합의 바운디드니스만 있어도 사실 수열의 바운디드니스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열 그 값들 다 모아놓은 걸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은 걔도 집합이니까 이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이미 얘기했으니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수열에 대해서 바운디드니스를 또 얘기한 거는 그냥 뭔가 하나의 어 수열 버전의 바운디드니스를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듀얼 버전의 바운드니스. 네, 사실 그냥 위에 거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 수열의 바운디드랑 집합의 바운디드랑 약간 좀 구별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스터디 시간에 잠깐 구별을 좀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구별점이 생기죠? 기억이 안 나네. 그걸 그때 저도 무슨 기억이 얘기 안 났던 것 나가지고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김연아 선생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요 정도, 요 부분은 뭐 저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해당 구간이 나오면 그때 또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네,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서 김예나 선생님의 질문이 완비성 공리에서 아르키미디안에서 이제 실수에서의 수열의 수렴까지 흐름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완비성 공리에서 사실 네. 잘 이해하진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 안 되시는 불편하신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김연아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르키미디안 그거를 증명을 할 때 뭔가 이제 완비슨 공리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 기대수든 찾아봤더니 그게 좀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증명을 그렇게 하면은 완비슨 공리를 사용하면 이제 증명이 된다는 뭐 그거는 그 증명을 읽어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어떤 뭐가 그 좀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완빈스 공리를 사용해서 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뭔가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개연성이 저는 좀 잘 안 느껴져가지고 네. 어, 왜 아르키미디아인지를 왜 증명하는지가 그 개연성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비성 공리를 만족을 하면은 이제 아르키미디안 그 성질도 만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증명을 완벽성 공리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기는 뭔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딱히 뭐 증명은 증명이고 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뭔가 제 질문도 비슷하게 뭔가 결국엔 수열 왜 쓰냐 하면 자연수가 편해서 그래서 뭔가 아이크미디안 프로퍼티를 결국엔 자연수 어쩌고란 얘기인데 그래서 뭔가 자연수를 왜 그렇게 신경 쓰는데 같은 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비슷한 느낌의 아까 제 질문도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그 채널 지기님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언카운터블한 대상을 카운터블하게 다룬다 멘트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뭐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입실론 대신에 n분의 1이라는 걸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자연수분의 1 카운터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점을 취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의의 그거는 n분의 1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키미디안을 증명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채널적인 의도는 그거, 제 생각. 그래서 증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르키미디안이 왜 아르키미디안인지를 증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증명할 때 완비성 정리를 사용을 하나요? 바운디드니스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 완비성 공리가 아르키미디안보다 더 훨씬 강한 조건이어서, 어떤 게요? 이제 완비성 공리가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보다 더 강한 조건이어서 그걸 만족하면 아르키미디안도 만족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리스트 오브 버드 프로퍼티 써서 증명했었을걸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실수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가진다라는 거를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써서 이제 수렴에 대해서 뭐 입실론으로 가두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가둬도 괜찮다라 그거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래서 그걸로 그 유리수가 조밀하다라는 것도 증명하고 이제 자연수분의 자연수, 정수분의 정수꼴은 다 언제든지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로 이제 조밀한 거 증명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아르키미디안의 의미가. 저는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뭐죠? 실수에서 수열을 쓴다로 가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x 대신에 이제 엡실론을 주고 y 대신에 1을 주면 이게 첫 번째 리마크에서 이제 엡실론이 n분의 1보다 크게 되는 이제 n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리마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떤 집합이 베타가 뭐지? 그러니까 수프리멈이 베타인 경우에는 베타 빼기 엡실론이 요렇게 되는데 여기 x 엡실론이 있고 근데 얘를 n분의 1로 바꾸면 n에 대해서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n을 크게 키워나가면 얘도 요번에 수렴의 정의를 한 것에 따라서 얘도 이제 베타로 수렴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수렴하는 그 값이 베타가 되고 그 베타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실수다. 요런 측면에서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저도 이렇게 납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네, 저도 여기서 그게 아르키메디아스.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근데 이게 뭔가 개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증명을 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테크닉의 하나 정도라는 느낌이 좀 더 들어가지고요. 뭔가 네. 이게 테크닉의 하나라는 거죠. 완비성 공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보고 있는 이 맥락에서는 이게 뭐 스프리멈이 있고 스프리멈보다 뭐 좀 더 작은 거는 그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그거보다 큰 게 하나 있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리미트를 하면은 수렴을 하고 약간 이게 저는 약간 테크닉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딱히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왜 이 아르키미디안 이거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 공감이 그렇게 막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를 공감을 못하겠다. 저는 이제 아까 이태우 선생님 질문하고도 조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저도 이제 납득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까 수열 어 이태우 선생님이 약간 왜 수열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저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혼동하는 거 왜 이러지? 네. 0.9땡 이거랑 이제 1이랑 같다라는 거를 많이 혼동을 하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인 거잖아요. 네. 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SN이 시그마 어 뭐지? 10의 n제곱분의 9 요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걔는 이거를 한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요렇게 k라고 해야 되겠네요. k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고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을 어, 이 형태를 통해서 수열의 극한을 이제 실수로 정의를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수의 예시니까 어 파이 같은 거 아니면 뭐 루트 2 같은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414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러면 얘를 저는 이제 이런 수열로 보고 싶은 거죠. A1은 1, A2는 1.4, A3은 1.41, A4는 1.414, DDDD 가는 그런 수열로 봐서 왜냐면 얘가 어차피 지금 무한 소수니까 이 무한 소수를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그 근사값으로는 뭐 다루면 공학이나 아니면 뭐 등등 다른 분야에서는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분야에서는 근사값으로 많이 다루겠지만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정확한 값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한소수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단순하게 x제곱이 2가 되는 그 양수만 취급한다라고 그렇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뭐 x가 루트 2다. 이렇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걔가 존재해?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거 존재성이나 이런 거 다 그냥 존재해. 수직선상에 여기 대충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중학교 때는 이제 0, 1, 2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정사각형 하나를 딱 그려요. 그래서 요거 대각선이 루트 2니까 컴퍼스로 여기 딱 찍어놓고 띠띠띠띠띠띠 와서 여기쯤 나와. 그래서 여기가 루트 2야.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 루트 2는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3 애들이 문제 푸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짜리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루트 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루트 5인 거를 먼저 찾고 디디디디 가서 예를 들어서 1이면 얘가 1 더하기 루트 5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엄밀하게 루트 2가 뭐 존재하냐 아니면 뭐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수열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김연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이제 수열의 수렴까지의 흐름이 그래서 이런 걸 굳이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근데 어, 어 원비성 공리를 아르키미디언의 증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는 조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다가 그 중간에 놓쳤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그 제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실수에서 뿐만 아니라 그뭐 하여튼 실수해서 왜 하필이면 수열을 가지고 하느냐 였는데 제 질문은 네, 뭐 실수 자체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음, 왜 하필 수열한 대상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밑에 설명은 이러이런 거 다루려면 수열로 보는 게 조금 적당하다라는 논리였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김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게 타당
이렇다라고 한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거랑 그러니까 연상을 이렇게 했으면서 수열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쨌든 수열로 보면 그런 어떤 존재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어, 뭐, 증명이 엄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열로 보는데,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보면, 이제 요거잖아요, 스테이트먼트가. 그래서 모든 x, y에, 근데 이제 x가 양수인 모든 x, y에 대해서 이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x가 y보다 크다. n하고 x를 곱한 게 y보다 크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엡실론이 되고 y가 1이 됐을 때 엡실론이 n분의 1보다 크다라고 돼서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n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고 그럼 베타에서 작아지는 걸 빼는 거니까 얘는 점점 베타로 갈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샌드위치 정리 얘기를 안 했지만 샌드위치 정리처럼 생각을 하면 xn도 이제 베타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그 수열의 극한으로 저기 정리를 아닌가 조금 이상한데 잠시만요. 중간에 좀 꼬였거든요. 살짝 조금 꼬였는데 그 안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의하고 끼워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저는 보통 수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네, 그것을 그것의 본질이 뭔지 생각을 깊게 해본 다음에 네, 그거를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걸로 정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 본질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그게 이제 나름 대중적인 정의로 남아있고 베리에이션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의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은 물론 만들어내면 만들 수 있겠지만 동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를 뭐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완비성 공리 아니면 필드에다가 유리수라는 그 필드에다가 컴플리트 액션 주면은 이제 실수가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배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의 관찰 가지고 루트 2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루트 2를 설명하는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냥 욕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냥. 왜냐면 얘 유리수열로 되긴 하니까. 그 음, 다음에 발생하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뭔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나는 실수를 이렇게 보고 싶어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부산물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도 실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루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뭐에서 지금 적었냐면 과연 수학자들이 실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요거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스토리가 말이 되잖아요. 지금 배동재 말씀 저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 네, 네, 실수를 어떻게 정의하게 된지 이 스토리가 납득이 돼요. 근데 파이가 실수인데 그 파이도 그럼 유리수열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모노톤 인크리징하게 뭐 넓이로 해가지고 하려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수를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루트 2 정도 같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수를 좀 더 확장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실수를 정의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따라오는 뭔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얘도 실수겠네. 그러면 얘도 실수겠네.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성립하겠네 저런 것도 성립하겠네 내가 부산으로 따라온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 따라온 것들을 실수에 그 따라오는 프로퍼티로서 우리가 계속 썼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수의 정의를 굳이 바꾸지 않고 이걸로 그냥 채택했다라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실수의 본질을 그냥 계속 파는 것보다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출 수도 있다. 그냥 그 사람들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거든요. 이게 수열 하나로 다 된다고 그걸 다 보고 나서 이걸 정의했다고 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명확한 예시 몇 개만 보고 수열로 볼 수 있겠다 하고 정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들도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가끔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 계속 지금 들어오셨지만, 가끔 채널지기 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구체적인 예시 두 개면 무한계가 있다고 하신 게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루트 2는 방금 이제 예시로 들었으니까, 파이도 뭐 예시로 들어보면, 뭐, 원의 넓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 그러니까 그 원의 넓이 같은 걸로,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원이 있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갑자기 궁금.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반지름이 1이면 여기다가 이제 정사각형 내접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정오각형, 육각형 해서 쭉 늘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그럼 구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그럼 넓이가, 각각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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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넓이가, 넓이가 라고 나오면 얘 안 돼. 넓이가 루트 2네요, 2. 아, 그렇죠. 2죠. 넓이가. 네, 2인가요? 아, 네, 그렇죠. 2죠. 네네. 네, 그렇죠. 2죠.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1이구나. 네. 얘가 1이고, 네. 그 다음에 육각형으로, 아니면 뭐 팔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뭐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될까요? 아, 45도. 네, 그러니까, 그럼 루트 2분의 1이 나오네. 하나, 45도면은 사인 루트 2분의 1. 4분의 2루트 파이 아니에요? 2분의 4분의 1인데 얘가 파이. 8개 있으니까 2루트 2. 2루트 2가 나오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등등등 해서, 근데 근사치는 근데 구할 수 있... 이르트가 무리수잖아요. 그렇긴 한데, 유리수열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네, 뭐 아무튼 유리수 넓이로 뭐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암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변의 개수를 늘려보다 보면 증가하는 수열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원의 넓이가 반지름 1일 때 파이니까, 파이는 그 수열의 극한이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예시가 지금 두 개니까, 그럼 다른 실수도 다 되겠네. 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유리수로 뭐 저희 못했잖아요. 네? 유리수가 아니라서 유리수로 안 해야 된다? 되는데. 유리수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근데 저는 유리수열의 수열의 극한으로 만들 생각을 안 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사실 파이를 이야기할 때. 아, 그냥 우리는 어떤 수를 이야기할 때 무한히 다가가는 뭔가의 극한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트이라던가 파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수를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의 극한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를 일단 정리를 딱 때린 다음에, 루트는 오케이. 파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유리수열로 표현해보고 나서 실수를 이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저는 뭔가 결국에는 무한 실수 같은 거 그러니까 무한을 사실 제일 그나마 쉽게 다루는 법이 자연수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사실 막 저희 완비성 공리 할 때도 막 어퍼 바운드도 사실 그 집합에 있는 모든 거 다 체크해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당연히 유한계만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그나마 자연수는 뭔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무한을 제일 뭔가 그나마 제일 아는 방법 중에서 엄밀하게 다루는 방법이 자연수 아닌가? 그래서 뭔가 자연수는 무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으로 뭔가 엄밀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무한계 다루고 싶을 때 자연수 가져다 쓰면 뭔가 좋겠다. 뭐 요런 흐름 아닐까요? 그러니까 방금 생각해 본 건데
뭔가 무한을 그나마 엄밀하게 다루고 싶을 때 자연수 쓰면 된다 같은 느낌이 사실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가 좋은 점 아닐까요? 잘 뭔가 방금 생각해보고 뭔가 저는 그러면 자연수나 수열 그 정도로 뭔가 중요할 것 같아가 납득이 방금 됐는데 뭔가 아까 김예나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여쭤보신 그 왜 굳이 갑자기 완비성 정리에서 아르키메데스 정리 같은 거 띄워야 됨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무한 잘 아는 게 자연수니까 같은 이유 아닐까라고 방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곧 있으면 까먹을 것 같아서 일단 말로 내뱉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세 분의 어떤 질문, 의문점 이게 좀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실수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정리나 완비성 정리를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혹시 또 커멘트가 있으신가요? 어지간하면 끼고 싶진 않지만 그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아, 네네. 낄게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이 정확하게 뭐죠? 그러니까 듣고 있긴 한데 그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질문이 지금 정확하게 뭔가요? 질문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증명해서 완비성 공리로 가는 개연성이 잘 없다. 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 이 질문 지금 김윤아 선생님 하셨으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이런 질문 해야 돼요. 그 아주 좋은 모험적인 질문. 어떤 이제 그 논리적인 것들을 이해를 했는데 그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와닿지 않는다는. 학생이 왔어요. 잠깐만 좀 계세요. 죄송해요. 네네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뭐죠? 유리수의 클로저가 그러니까 유리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이 실수인데 클로저가 뭔지 모릅니다. 아, 아직 안 했어. 음, 그 아, 유리수에서 가장 네, 네.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약간 이게 너무 중요한 대화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층위 말고 이 어떤 그 질문과 어떤 답변을 만들어가는 그 층위에 대해서 그 기준들을 좀 말씀드려야 이게 너무 좋은 예시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질문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왜 좋은 질문이라고 표현하냐면 논리가 이해가 안 간다가 아니라 그쵸? 그 말이 아니라 이 그 논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청이가 좋은 질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알키나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러니까 질문은 보통 두 가지겠죠. 논리 자체가 어디서 막히던가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거던가 아니면 논리가 이해가 갔는데 나한테 이게 충분히 와닿는 주관적인 감상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답변의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지금 이제 그 다 좋은데, 어떤 이런 것 같다, 상상하는 거 좋은데, 답변은 철저하게 수학적이어야 돼요. 수학적이라는 거는 이게 그 어떤 느낌 말고요. 그 느낌은 대화를 하는 중간 과정에서 맞는데, 결론부는 어떻게 끝이 나야 되냐면, 수학적인 정보량으로 끝나야 돼요. 얘기가. 혹시 말이 이해가죠? 수학적인 선언이라는 거는 애매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가 이 어떤 아르키나 프로퍼티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유도하는지 알겠다. 알겠는데 그 이제 좀 이게 그가 당위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어디까지 푸시를 하셔야 되냐면 그가 저는 이 답변이 그 어떻게 해야지 이게 모른다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냐면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 답변은 철저하게 수학적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수학이라는 건 논리나 계산 둘 중 하나야 돼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하시면 되게 애매하게 넘어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말이 이해가지. 그래서 답변이 여기서 어떤 근거들을
추출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답변에서 수학적인 정보량이라는 의미에서 수학적인 정보량은 계산이나 논리 둘 중 하나는 지칭해요. 괜찮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지금 이것들을 보는 이 구체적인 관찰들이 어떤 결들을 갖느냐 이렇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불분명하면 아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라는 층위가 좀 명확하게 서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관적인 게 있는데 그 주관적인 거를 수학적으로 답한다. 이 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층위에서 다시 도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아르케안 프로퍼티가 와닿지 않아요. 여러 센스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 질문이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왜 이걸 생각하느냐? 이거 같아요. 질문 자체가. 그쵸? 왜 아르케안 프로퍼티를 생각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 너 와닿지 않는다. 이 층위의 질문이면 저는 이건 칭찬하는 질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거를 답변했을 때 그 답변은 그 하신 대답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답이 있다 그거 아니라 그 답변의 결을 명확하게 하려는 게 지금 포인트인데 계산에 있어서 어떤 이제 정보량상 이점을 취하는 얘기던가 논리상 이점을 취하는 얘기 둘 중 하나가 되어야지 답변의 성격일 수가 있으며 말 이해가시죠? 내 주관적인 느낌상 이런 거인 것 같아라는 거는 감상이지 답변이 되지는 못해요. 혹시 말 이해가시죠? 질문은 그래도 돼요. 오히려 질문은 그쪽이 좋아요. 근데 답변은 감상과 그런 걸 떠들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그러니까 감상의 그 과정을 거쳐서 수학적으로 답변이 되는 성격이어야지만 말이 될 거예요. 지금 수학적 디스커션이니까. 이게 속성 이해 가시죠? 그 이 아르케안 프로퍼티가 바뀌더라도 이 속성을 따를 텐데 그러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 아르케안 프로퍼티가 주는 계산이나 논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전, 모른다가 선명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논리 입장에서 뭔가 무한대를 다룰 때 수학적 기납법으로 다루는 게 그나마, 그니까, 그거는 감상. 아,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명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감상의 선이죠. 그 이제 기준을 그러니까 그 당신이 한 말이 틀렸어.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답변의 그 결이 정보량상 명확한 얘기여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르키안 프로퍼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언이 이미 파지티브 엡실론이 주어지면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여 일단 물론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기본적인 폼이 그래서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n을 잡을 수 있다라는 층위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기본적인 층위가. 그렇죠. 이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게 논리나 계산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장점을 주는 스테이트먼트이냐. 아까 이태우 선생님이 언카운터블 개를 보는 것보다 카운터블 개만 보는 게 계산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 맞는 정답의 방향이긴 한데 그 거기서 좀 더 가려는 거예요. 그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역시 이제 그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말을 바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보량이라는 점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카운터블이랑 언카운터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정보량이라는 점에서 두 개가 다르니까 입실로는 언카운터블의 초이스가 있고 그 n분의 1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걸 이제 대조하신 점에서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애매하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떤 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카운터블계를 카운터블계로 악유를 한다라는 이거가 정보량을 잃는 얘기라면 그럼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보량을 잃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카운터블 카운터블로 내려서 본다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근거가 서잖아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리수열의 극한으로서 주어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카운터블계 초이스를 카운터블계로 내리는 거가 정보량을 잃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를 보장하는 게 아르키메안 프로퍼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명료한 답변이 돼요. 왜 이거를 굳이 봐야 되냐? 그러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한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정보를 잃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아규먼트가 정말로 필요 충분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가 되겠죠. 그게 하나. 이성까지는 아마 발견들을 이렇게 기준만 잡아놓으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른 한 가지가 사실 이것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건데 그 의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아시는 거를요.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어떤 전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연수 가지고 정수 만들 거고 정수 가지고 유리수 만들 거고 유리수 가지고 실수 만들 거니까 정답이니까. 그래서 그 내 생각의 자유도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흔들고자 하는 거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맞는 전제가 이미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생각에 제약이 생기는 거를 제가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에서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전제들을 이건 좀 깊은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의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연수에서 정수를 만들고 정수에서 유리수를 만들고 유리수에서 실수를 만들 때 이게 정말로 그 지금 여기서 지금 건드리는 건 유리수에서 실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특정 단면을 보고 있는 대화잖아요. 현재 대화가. 자, 일단은 수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냐? 일단 제가 이 질문하는 거는 이거 안 맞아요. 답이 아닙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세계관일 뿐이에요. 유리수에서 완밀성 공리를 가지고 확장하는 거는 실수만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무한계 존재해요. 하단 확장하는 방식이. 자, 선은 다 정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유리수들의 모임에서 완밀성 공리를 만족하게 확장하는 수체계는 실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체계를 확장하는 방법은 무한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지조차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팩트 이전에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 정답을 정해놓고 고민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책을 잘 읽어보시면 완밀성 원리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유일하게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 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예.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컴플리트한 오더드 필드가 실수 말고도 네, 존재, 있어요. 존재할 수 무한계 있고 있어요. 서로 네, 아이소모픽하지도 않고 그런 건가요? 않아요. 아이소모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지금은 다 알거든요. 그게 뭐 모델인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PAD 컴플리션이라고 불러요. 소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체계를 확장하는 방법이 유리수에서 실수체로만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소수들마다 다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 참이 아닙니다. 음.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게 제가 책에 컴플리트 하면 이게 유니크하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이게 틀린 잘 건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유리수에서 실수로 컴플리트 액시움이 되도록 익스텐션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에서. 그래서 하나가 실수체고요. 다른 하나가 p-adic 컴플리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p-adic은 소수들 프라임마다 존재해요. 그래서 무한계 있어요. 수학적인 팩트로는 그러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루딘의 PMA 같은 걸 읽어보면 되게 말을 조심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 확장할 수 있다고 했지. 데데킨트 컷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 그거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이 팩트 자체 그래서 사실 이게 PAD 어널리시스는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이거 이렇게만 수체계를 바꿔도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완전히. 연산의 레벨에서 완전히 바뀌는 다른 세계관이 되고 물리학에서는 중요해요. 참고로 이 자체도 여러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전제들을 의심하는 습관 자체.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정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거 말고 이 전제가 어떤 전제에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러면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 전제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알고 계신 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대할 땐 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수절에서 참 좋아하는 예시들인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하에 따라 저는 네, 그런 피타고라스 저도 그렇게 정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공리에 네, 따라서. 공리예요. 삼각형을 평면 위에 올릴 수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페일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인 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도 네, 네. 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 수학적으로 대할 때는 이게 이거를 정답으로 상정하고 그게 아니라 늘 전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Q를 고민하시는 노직이 아니라 P implies Q잖아요. 기본적으로 P를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하실 때.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녹이는 방식은 네, 이런 지금 이게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르키안 프로퍼티 이거 뭐냐? 불편함이 딱 묻어나잖아요.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의 업데이트를 요구할 때 그 생각의 업데이트는 수학적으로 해야 돼요. 아, 이게 카운터블하게 하는 걸로 언카운터블한 거랑 필요 충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필요 충분이 아니면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프리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이제 알파라는 숲 A의 숲이 있을 때 알파 빼기 입실론을 가지고 근사를 하는 거나 알파 빼기 n분의 1을 가지고 근사하는 거가 같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걸 가지고 정보량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룬다. 이건 오케이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유리수열의 근사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네, 그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실 믿고 있느냐 약간 이런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서도 의심해야 되냐면 덧셈 곱셈도 의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덧셈이 뭐냐? 내가 아는 덧셈. 곱셈이 뭐냐? 내가 아는 곱셈. 이렇게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어떤 이런 것들도 수학을 엄밀하게 대할 때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냥 딴지를 거는 선이 아니라 이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그 대수를 그 열대 대수라고 부르거든요. 트로피컬 알제브라. 되게 중요해요, 응용에서. 이제 김소연 선생님이 옵티마이제이션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만 바꿔도 논문이 돼요. 실제로. 덧셈 곱셈에 대한 전제만 뒤집어도 바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나 트로피컬 알제브라 검색을 해본 다음에 그럼 실제로 덧셈 곱셈을 바꿉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도 다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떤 지식 얘기가 포인트는 아니고 수학은 어떤 좀 그런 것이다. 음. 그러니까 좀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되는 느낌이죠. 남들은 괜찮다는데 혼자서 그냥 이게 왜 괜찮다는 거냐 약간 이런 거고 그 층위를 수학적으로 교수님, 이게 말합시다. 의심을 해보라고 하신 게 그런,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참 같은 건 없는 거고, 어쨌든 누군가가 쌓아 올린 그 공리의 토대로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참이 되느냐일 뿐이지, 뭐,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센스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봐도 적절하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리고 오히려 약간 내 시야를 얻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 세계관을 하나 어떤 정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좀 다른 측면인데. 저는 그래서 가령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이 수학적인 것들을 논할 때 직관이 R1을 쓰거든요. R1을 R2로 확장하고 Rn으로 확장하는 그 직관을 써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R1이랑 아크 탄젠트 함수 쓰면 유닛 인터벌이랑 이제 똑같잖아요.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탄젠트 함수 쓰고 리니어 펑션 쓰면 0일 인터벌로 몰아버릴 수 있잖아요. 동의가 되죠. 그리고 이 맵이 사실은 이제 디페어몰피즘이거든요. 미분까지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매니폴드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R2랑 스퀘어랑 기하학적으로 똑같거든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그러면 여기서 R2를 유닛볼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R2 혹은 C1의 디스크를 기준으로 세계관을 생각하는 순간 다 페일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시 수열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는 그냥 기본적인 관점을 그냥 잠깐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층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층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코시 수열의 컨버전스를 논한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없다는 개념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AN이 알파로 가는 거에서 알파가 없을 때 논할 수가 있다.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구멍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완비성이 그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직관적으로. 완비성이라는 거는 구멍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디스크가 바운더리 없어도 이거 완비성 만족하거든요. 바운더리가 빠지는데. 완비성이 된다면 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간에. 근데 우리가 오픈 디스크를 생각해 주게 되면 오픈 디스크는 바운더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컴플리니스가 지칭하는 거는 그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면 그 구멍이 절대로 비어서는 안 되는데 오픈 볼을 기준으로 해서 컴플리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컴플릿 매트 어떻게 오픈 볼이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요. 근데 1대1 대응이 다 돼요. 왜냐하면 그 R1을 유니 인터벌로 0, 1로 바운더리 없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보통 흔들면 근데 다 1대1 대응은 다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틀어 보는 게 있어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비틀어 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령 그 물론 이제 좀 약간 심화적인 얘기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 선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오더드 시스템을 주면 리얼 라이너를 줄 수가 있고 컴플렉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사실 틀린 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딴지를 위한 딴지라는 그런 결이라기보다 그런 감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내 기준을 세워놓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시야들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산으로 간다. 어쨌거나 그 알키엠 프로프트의 답변은 좀 약간 수학적이어야 된다. 그 말 하고 싶었고 그 알이 정답은 아니다. 죄송해요. 그 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좋은 예, 코멘트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 그리고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또 질문을 던졌던 게 실수에서 너무 수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라는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시퀀스 정의부터 들어가고 컨버전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다 뭐든지 시퀀스를 막 활용해가지고 극한 정리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왜 하필 시퀀스를 로 실수를 다루느냐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고 이제 실수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인데 그럼 왜 그렇게 정의했느냐?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뭘 실수를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괜찮은 그런 아, 너무너무 생각의 좋은 확장에 주제죠. 해당하는 너무너무 좋은 주제예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과 답변의 그 방식만 구분하시면 제 생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준의 문제야, 단순히. 질문은 오늘 김민아 선생님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반대로 뭔 말인지 좀 와닿지 않는다. 주관적인 감상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게 좋은 질문. 답변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논리랑 계산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선에 답변을 내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방금 하신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수라는 그 짜증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지금 너무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수열 가지고 다룰 수 있다는 거 알겠어. 뭐 그렇다 치자. 뭐 연습 문제 이런 것도 다 풀린다고 치고 이걸로 실제로 컨스트럭션 했다고 치고 되겠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게 주관적인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결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논리나 계산의 측면에서 득을 취하는 얘기로서 답을 아실 줄 아셔야 돼요.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층위만 구분하시면 제 생각에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짜증이라는 층위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짜증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게 그 저는 마음속으로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신 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어떤 지금 이제 그냥 드리면 그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단어를 좀 저수가 있어요. 이 지랄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한마디로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질문의 층위가 지금 말할까 수열의 극한으로서 왜 실수를 다루냐에 대한 내 납득에 대한 층위를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생각을 좀 더 단순화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애시당초 수열이라는 거를 왜 다루냐? 애시당초로 갈 수가 있겠죠. 수열이라는 거를 물론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층위에서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실수를 보는 층위에서의 제 생각에 맞는 거는 수열이라는 거는요, 파이나일 셋을 일반화하는 방식이에요. A sub 1, A sub 2, A sub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인덱스를 매겨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유한계죠. 사실은요.
진짜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만들고 싶은 거는 실제로 생각하고 싶은 건 유한집합인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한집합의 일반화라는 층위에서.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파이널 셋이면 끝. 파이널 셋을 지금 카운터블로 확장한 거가 지금 시퀀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파이널 셋이 우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세운다면 파이널 셋은 뭘 할 수가 있어요? 파이널 셋은 어퍼 바운드랑 로우 바운드를 찰 수가 있고 갑중에 근데 실제로 이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만약 개수가 너무 크면 실제로 다 비교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파이널 셋이라고 정말로 어떤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믿겠다라는 층이죠. 파이널 셋이면 맥스랑 민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 안에서. 이거를 수열로 올렸을 때 희망사항이 어떤 거예요?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어. 인 것이죠. 그게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에 대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밀 때 그 쭉 잘 밀릴 거야. 무한계지만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지금 올리는 방식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수열이라는 걸 다루는 층위에서 그러니까 목적은 여전히 유한계를 다루는 것이 목적인 층위로 가는 것이죠. 그 층위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값 정리다. 어떤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연속 함수가 있으면 x축을 적어도 양 끝점에 그 함수 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유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 유한계를 디텍트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니까 실제로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열의 극한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요? 흉내내고 싶은 게 유한집합이니까. 그런 층에서 본다면 이 수학들이 다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유한집합을 흉내내는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 어떤 집합이에요? 컴팩트 셋.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컨티뉴어스 펑션에다가 컴팩트 셋이 주어져 있으면 그 연속 함수라는 존재에서 민맥스를 찾을 수 있다. 원래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컴팩트의 정의가 뭐냐, 뭐 오픈셋에 파이나이트 서브커버가 존재한다, 뭐 이런 그 추상화되어 있는 말들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유한 집합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유한 비슷하게 멱살 잡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논리를 유한 집합에 대한 논리로 바꾸기 위해서 그게 수프리멈이죠. 사실은 유한 집합의 맥시멈을 이제 지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되게 할 것이냐. 근데 실제로는 언카운터블까지 다뤄내야 되잖아요. 정의만 가지고 본다면 그거를 어떻게 유한계를 그나마 비슷하게 근사한 카운터블계로 멱살을 좀 끌어내릴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는 논리를 파이나이셋으로 환원해 버리고 싶은 논리일 수밖에 없죠. 정보를 항상 다룰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유한이 아니면 못 다루잖아요. 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층위의 해석이에요. 이 증명들을 볼 때 어떻게 유한집합으로 되돌리느냐. 물론 증명이 그렇게 안 적혀 있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욕망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얘기인데 말씀하시죠. 그 수열이 자연수에서 시작한 그 함수라는 게 거기에 녹아져 있겠네요. 카운터블이라는. 그렇죠. 좀 근본적인 질문이 녹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무한대를 못 다루니까. 하지만 다룰 수 있는 게 유한계인데 그 중간의 갭을 메꿔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안 그러면 우리가 악유를 못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거를 말되게 할 것이냐. 라는 층이죠. 극한이라는 건 굉장히 치사한 아이디어예요. 유한이 아닌 무언가지만 유한 비슷한 무언가. 그런 층에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보면 납득이 가는 면이 있죠. 그치. 알파라는 수프리멈이 있으면 알파 빼기 입실론이라고 하면 원소가 있어야 돼. 그 중간에 있는 거. 맞지. 정의상 놓고 보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검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입실론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언카운터블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호프리스란 말이죠. 실제로 그걸 정말 적용하는 층위를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약간 욕망은 되게 단순한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유한집합이라고 구라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어떻게 말되는 라인들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죠.
그럼 저는 이건 뭐,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완비성을 생각할 때 그 디스크나 볼을 주면 이게 그 어떤 그 푸앙카레 디스크 이런 생김새를 보면 가장자리 그 바운더리로 갈 때 그림이 계속 작아져야 돼요. 등 간격이 아니라는 센스에서.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로 못 가요. 실제로. 이게 무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완비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되게 생각이 되게 재밌어요. 아, 어떻게든 이 유연집합으로 우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이 그런 수체계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바운더리가 빠져 있는데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어떻게 말이 되지?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웃기는 거는 더 골 때리는 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골 때리고요. 우리가 사는 시공간이 그렇게 생겼다고. 이런 게 되게 웃기는 관점을 주고.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관점들을 옵티마이제이션에 적용하면 공간이 그렇게 휘어져 있는 정보들을 반영하는 만큼 알고리즘의 개선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음. 혹시 괜찮나요? 제가 답변이 정보량상 답변해 준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파이나이셋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량적인 답변이죠. 답변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약간 네, 질문은 말씀하십시오. 그 파이널 셋을 다룬다는 게 훨씬 더 득이 된다라는 게 납득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왜 이걸 해야 되냐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게 득이 되니까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득이 되는지 조금 네, 파이나이트하다라는 거에서 와닿았고 저는 그게 조금은 저도 그 말씀 들었을 때 조금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그러니까 좀 납득이 돼요. 이득의 포인트가. 아, 그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답변은 그냥 여기서 지금 즉석적인 답변이니까 그 납득 안 하셔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제 칭의를 어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느낌이 이해가죠. 질문과 답변의 칭의 어떻게 네, 해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 약간 이게 그 머리의 좋고 나쁨의 칭의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현철이라는 친구랑 한 지난 한 15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어떨 때가 되게 많냐면 그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그 잠이 안 오는 거죠. 짜증이 나가지고. 어떤 알려져 있는 설명이 수긍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충분히 나한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층이.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만큼 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보면 약간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근데 뭔 소리를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떤 이 정보량상 정말로 와닿을 때까지. 아 이게 그럼 이제 몇 가지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고 약간 약간 그런 성격들이 좀 있죠. 약간 이런 철학들만 서도 해석학개론의 증명들을 볼 때 와닿아요. 예를 들어 하이넬볼의 정리 증명을 한다. 예를 들어 익스트리마 밸류 프로블럼 티어럼의 어떤 증명을 한다 하면 아 이거 파이낸스에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그 증명이 보여요. 몸 소리 하는지. 그게 일리걸 하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돼야지 민맥스를 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바운더리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가 말되게 하는데 이 추가적인 조건들이 쓰이는 거죠. 연속인 거나 컴팩트한 거나 이런 것들을 써서 그 컴팩트지만 파이나이트이 아니지만 파이나이트 한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언제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팅한 건 다 무한대 있어요. 근데 무한대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놀 거냐.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보통은 그 상식을 왜 다 의심해야 되냐면 다 보통 벗어나요. 상식이. 어떤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제 그냥 미치광이가 아닌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도 납득을 못하는 층위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갖고 있는 짜증 중에 하나인데 적분이라는 거는 그런 파이나이썸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지금의 층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금 말한 당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나이썸에서 잘 정의가 된 거를 극한으로 밀어가지고 인테그랄을 정의하는 게 저한테는 자연스럽거든요. 이 관점에서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파인만이 만들어 놓은 그 패스 인테그랄을 보면요. 반대로 가요. 다이버전트한 인테그랄을 정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인가 싶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수학적으로 실제로 파이만의 패스 인테그랄을 쓰면 수학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웰디파인이 깨지거든요. 근데 물리학에서 욕이 나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정의상 다이버전트 인테그랄인데 그거가 계산해서 욕이 나고 그러니까
그 값이 잘 정의되는 것부터 극한을 미는 게 아니라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것부터 극한을 밀어요. 뭔 소리냐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상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 그 진짜 물리적인 생각 자체를 동의를 못 하니까 그런 센스에서 그리고 실제로 적어도 이제 그 파이말 패스인테리어스는 수학 논문으로 쓸 수는 없는 선인 거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더 안 가지만 네 그렇다고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뭔가 의미 있는 패러다임을 뭔가 각 품고 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믿는데 그 이제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지니까 안 보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왜 말이 되지? 약간 그런 것들이 안 까먹어지는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동의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정보량에 대한 생각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된다.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얘기 들으면서 기준점이 사실 조금 모호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를 어디까지 해소하면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종종 있었는데 약간 정보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기대수 전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게 정보량상 그 가장 극단에 있는 거가 FTC예요. FTC는 완전 사기성이거든요. 그 어떤 파셜섬의 리밋을 이상한 거 하나 데리고 와서 계산해 버리는 거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는 1부터 100까지 합이 5050이다 해서 101 곱하기 50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일반화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타당한 선이겠지만 사실 이제 FTC 자체가 주는 직관도 있잖아요. 대충 그 어떤 이 근사해가지고 선형 근사해가지고 어떤 그런 직관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욕망이 다 적나라하게 녹아 있냐면 무한 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내는 점에서도 욕망이 녹아 있고 그거를 뭔가 다른 정보량을 토대로 환원해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녹아 있는 게 FTC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기대수는 그거가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학은 다 논리랑 계산인데 계산의 가장 양극단에 존재하는 게 FTC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리고 R1에서만 FTC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목적이면 사실 그렇게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도 써먹고 싶고 그 이제 이상하게 생긴 거에도 내 마음대로 써먹고 싶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내가 그 계산을 하고 싶으니까. 욕망은 되게 단순한. 근데 실제로 그 파이널 세션은 할 줄 아는데 대신 그것도 틀린 말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 얘기하면. 근데 파이널 세션 다룰 줄 안다라고 대충 우겼을 때 그걸 어떻게 추상화를 해야지 이 층위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걸로 보면 이 어떻게 미적 문학을 만드는지랑 이런 해석대수 미상의 세계가 왜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 어떤 거리를 정의할 때 혹은 적분을 정의할 때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어야지만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냐. 그 정보량상 보면 말이 되는 거고 그거 지금 그 R1은 그 일단은 그 파이널 셋으로 다루기 위한 거가 지금 시퀀스의 컨버전스 아규먼트로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산의 층위도 추상화가 필요하게 되니까 여러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추상대수적인 군이론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인 것도 사실이지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뭐 별건 아닌데 그럼 수열을 어떤 파이널셋의 일반화로 보는 건 뭔가 계산보다 논리에서 이점을 챙기고 싶은 논리에 이점이 있는 아까 그 계산 또는 논리라는 식으로 써본다고 하면 뭔가 논리에서 이점이 있는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뭔가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거를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그 이게 수열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이게 어떤 계산, 그러니까 논리의 이점을 취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하는가? 혹은 계산에 있어서 이점을 취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했을 때 이 맥락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풀이의 급수 같은 게 그런 예시예요. 공학적으로는. 그래서 공학에서 이 풀이의 급수가 뭐를 주냐면 그 함수들의 모임을 수열들의 모임으로 바꾸는 게 그 내적 공간으로서 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랑 수열이 똑같다. 그래서 수열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공학에서의 풀이의 급수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산에 이점을 주는 네, 한 계산 가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음, 이거가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층위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리상 말이 되면 그 계산상은 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상 굉장히 비자명한 클래스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런 점에서 공학에 대해서도 공학적인 층위에서 수학을 도구로서 대하실 때에도 모티베이션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을 충분히 공감하고서 수학적인 도구들을 배려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팩트들을 나열하는 선이랑은 너무 달라요.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모든 것들이 수학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들을 의미 있게 못 쓴다는 뜻이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머신러닝 연구자들의 어떤 논문들을 수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수학적으로 너무 그 선이 라이트해서 그래요. 그냥 그 도구들의 의미를 모르고 갖다 쓰는 선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철학들에 대한 고민들은 바보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제대로 쓰는 쪽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층위에서도 약간 공학 공부를 하시는데 수학 공부를 그런 층에서 하실 때 모티베이션 가져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되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수학은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쓸데없는 짓거리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수학이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쓸모를 기준으로 설득하시는 층이보다 공학에서는 오히려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대화도 되게 무쓸모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층이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튼 방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아닙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매우 근데 큰 교수님, 도움이 저 하나 됐습니다. 더, 네. 아니, 아니, 먼저. 질문이 하나, 네네.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이제 논리는 연역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 해야만 한다든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든지, 이런 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만의 해결하는 방식. 뒤끝이 있어야 되고요. 네? 뒤끝이 있어야 되고요. 뒤끝, 네. 사람한테 뒤끝을 갖는 거는 보통 좋지 않지만 수학에서 뒤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짜증에 있어서 기만을 안 한다. 이고 그게 보통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뒤끝들을 가져가 이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끝을 갖고서 마음 한구석에 저장하고 읽고 있지 않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다면 어느 순간 엉뚱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게 몇 개만 해결되면 전체가 다 보여요, 보통. 이게 알고 보면 몇 개 없거든요. 결국 지나오면. 근데 그걸 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령 저는 해석학개론은 해소돼가 내는 게 오래 걸렸어요. 수학 처음 배웠을 때. 아마 학부 때 배웠을 때, 학점이 A 받았는데, 솔직히 다 지금 외우고 해가지고,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고, 그런 것들. 석사 때 되게 신나게 공부했었어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철학들에 대해서 와닿으면서 그런 연습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재밌었고, 위상수학 오래 걸렸고요. 대수학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걸렸다는 층위가 개똥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연습 문제들 같은 거를 풀 때, 그리고 논문들 같은 걸 읽을 때 어떤 내 철학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선이 그러니까 인내를 좀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강의 그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고요. 좋은 시간 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하이, 갑자기 궁금해서. 하이 유리수열 어떻게 하죠? 하이 유리수열, 하이 유리수열, 하이 길이로 유리수열. 해도 길이로 하면 되지 길이도 사실 아까처럼 그 팔각형만 해도 사실은 얘가 루트거든요. 그쵸, 그쵸.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 아마 루트 나올 거고 해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럼 루트 2를 유리수열로 본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루트 2를 유리수열로요? 아까 막 아래 써주신 거 적어 보면 놓으신, 네. 1.4, 1.4, 1.44 이렇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진짜 그냥 그냥 하는 생각인데 3.1, 3.14, 3.14 1 이랬는데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잡을 수 있으면 파이도 똑같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얘는 맥락이 이제 그 1.4 제곱한 거랑 1.5 제곱한 거랑 그 사이에 이제 루트 2가 있어서 아, 계속 부등식으로 가둘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아,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네네. 저는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덴시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리수의 조밀성이 항상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 뽑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저 파이도 그 사각형과 오각형 사이에 그 항상 존재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각형의 둘레를 재는 게 아니라 둘레나 넓이를 재는 게 아니라 그 넓이 사이에 어떤 유리수를 뽑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증가하는 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오각형과 육각형 사이에 어떤 유리수 하나 뽑고 육각형과 칠각형 사이에 어떤 유리수 하나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리수 또한 증가 수열이니까 이제 모노토닉 인크리징 하니까 결국에 어딘가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어딘가가 파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리스트 오퍼 바운드 프로퍼티에서 항상 극한은 존재해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하면 그 파이의 존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파이가 실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예, 그 파이가 그 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약간 그냥 떠오른 얘기긴 한데요. 네, 그 대수적 수랑 대수적이 아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뭐라 그러죠? 초월수? 네, 저도 그냥 어디서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유튜브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많이. 네, 루트 2는 대수적 수가 맞고, 근데 파이나 이 같은 애들은 대수적 초월수라고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얘네들은 혹시 그러면 유리수열로 나타낼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방금 그냥 생각하면서. 있죠. 일단 아니, E는 되죠. E는 정의상 아, 이는 되네요. 1, 네, 그냥 그거 1각 n분의 1의 n제곱 그냥 그대로 네네. 쭉 쓰면 되니까. 아, 그럼 되겠네요. 아, 근데 그게 모노토닉 인크리한 거 보여야 되긴 하는데 저도 네네네. 찾아보니까 그 증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긴 되는구나. 아, 하기야 실수 자체를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긴 하니까 되긴 되겠네요. 어쨌든 방법이 문제다. ChatGPT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좀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많이 생각난 했잖아. 건데, 네. 파이 근사식 중에서 유리수열 많지 않아요? 그 막, 그 막, 아, 그거 있다. 그 막 시그마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네, 이게 그것도 막 이거 6분의, 4분의 파이 아닌가요? 그럼 이거 4 6분의, 하면 나도 모르겠어. 저 값은 모르는데, 아무튼 파이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 사실. 이런 거 있네요. 그런 거 하면 뭔가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직관적으로 얘가 무슨 도형 어쨌든 파이는 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근데 이런 사실 식으로 나오는 게 저런 급수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면 잘 모르겠긴 한데, 네네네.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뭔가 파이로 만드는 유리수열은 뭔가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이런 예시가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그러네. 사실 저걸 몰랐습니다. 음, 그렇고, 네. 그러면 일단은 공유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약간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아, 근데 오늘 그러네. 되게, 네, 좋은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 번 또 돌려봐야겠습니다. 저도, 저도 진짜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파이나잇의
일반화하는 방식이랑 이제 그걸 흉내내고 싶은 게 컴팩트 셋이라는 게 그럴듯해요. 너무. 음, 뭔지 그럴듯하게 들려요. 전 사실 네, 왜 네. 파이나잇이 일본어 컴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똑같이 비슷한 얘기로 뭔가 파이나잇을 그러니까 무한을 좀 엄밀하게 다루고 싶어서 내추럴 넘버 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왜 굳이 컴팩트지? 시계님. 근데 뭐 이거는 저도 컴팩트 네, 저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근데 컴팩트 컴팩트에 그게 기대수에서 나와서. 네. 네네네. 아, 죄송해요. 나중에 기대수에서 컴팩트 나오면 그때 얘기해보죠. 잡아뒀다. 네네. 네, 네, 제가 그 유상수학 수업을 듣고 있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유상수학이 뭐가 중요하냐를 이제 결국에는 컨택트 셋을 잘 이해하고 싶은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너럴 토폴로지에서는 저희 그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래서 컴팩트 셋이 이제 뭐 every open cover has a finite subcover라는 정의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하게 걔를 다 덮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제 아 그게 파이나이트를 흉내낸다라는 게 조금 일단은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컴팩트 셋을 왜 정의했는지 조금 그도가 납득이 가고 뭐 이런 맥락이지 저도 뭐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고 대충 그냥 납득이 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김연아 선생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뭐 저도 약간 뭔가 이제 좀 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실마리 정도는 좀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가 너무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파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